네,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머디피케이션 인덱스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좀 모형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은 명령어에다가 그 아까 omitted pass를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고 이거는 그냥 제 맘대로 해본 거예요. 가령 x2하고 이번에 수정된 모형에서 x8은 두 변수는 뭐 제외하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 두 변수는 실제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컨서버티브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제외한 거예요. 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제 맘대로 제외해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아까 omitted pass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x3번의 오창 이렇게 표현합니다. x3번의 오창을 2.x3 그 다음에 x4번의 오창을 2.x4 그 다음에 곱하기 표시를 쓰고요. 공분산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x3번과 오창, x3번에 붙어 있는 오창과 x4번에 붙어 있는 오창의 공분산을 제한하지 않는다. 0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 그래서 이제 x 2 뭐죠? 죄송합니다. x 2번을 뺐으니까 3번부터 x 7번 그 다음에 x 9번 이렇게 사용하고 코베리언스 2.x3 곱하기 2.x4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오창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곱하기 표시를 하고 공분산,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분산을 제한하지 않는다. 0으로 제한한다는 뜻은 안 써주거나 이렇게 골뱅이 표시하시고 0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의 공분산을 0으로 제한한다. 또는 그냥 안 써줘도 자동으로 0으로 제한해요. 이걸 뭐 1이라고 쓰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의 공분산을 1로 제약한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제가 써주지 않았으니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얘가 스테타가 알아서 처리해요. 이거 아까 컨스트레인트인데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 옵션은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보시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요 코에피션트를 1로 제약하는데 이걸 제약하는 대신 요거의 분산을 1로 제약하자 그 뜻이에요. 둘 중에 아무거나 어떤 제약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디서든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1로 제약하지 않고 이거의 분산을 1로 제약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원래 그 variance conservative 이렇게 제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이제 요게 없으면 이 부분이 1로 제약이 되는데 요걸 1로 제약하는 대신 저 코에피션트는 보여주고 대신 요걸 1로 제약해라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하고는 무관해요. 결과하고는 어떤 걸 제약하든 간에 결과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요거 컨서버티브의 분산을 1로 제약하자. 아까 골뱅이 표시 1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로 제약이 되면 요 코에피션트가 나오는 거죠. 어차피 하나만 제약이 되면 되니까 이게 제약됐으니까 요건 제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에피션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스탠다드아이즈드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SEM 스탠다드아이즈드 하시면 이제 표준화 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계수. 물론 꼭 이렇게 스탠다드아이즈 코에피션트를 이거를 이 밑에 줄에서 써줄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그냥 이 옵션으로 이렇게 가져가도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스탠다드아이즈 코에피션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 해주는 이유는 먼저 unstandardized coefficient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standardized coefficient를 보겠다. 이제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unstandardized. 이거는 standardized coefficient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런 골뱅이 표시하고 뒤에 숫자를 쓰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들이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LR 테스트의 값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56. 아까 올해는 얼마였죠? 올해는 엄청나게 컸잖아요. 419였는데 56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모형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모형이, 그러니까 에라 테스트 값이 되게 많이 줄어든 걸로 봐서 모형 설정이 모형 설정이 점점 퍼펙트 핏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형이 적절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stat, gof, stat, all 이렇게 이 명령을 이용해서 다른 그 통계량들이 어떻게 적절한지, 이런 통계량들이 다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면 이게 적절한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기준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카이스퀘어 값이 개선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역시 측정 모형인데요. 이번에 싱글 팩터가 아니고 투 팩터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턴트한 베리어블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그 두 개를 각각 측정하는 그런 모형, 또 두 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죠. 이거 그림 그릴 때 이 동그라미는 자동으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붙는 거고요. 이 네모는 스퀘어는 그 관찰된 변수에 붙는 겁니다. 이 그림 그리실 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 이 변수들이 측정을 하고 이 디프레셔네이션의 정도는 x11, 12, 13이 측정한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 커브드 에로우의 의미는 상관관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관관계 의미가 되는 거죠. 왜 X3번과 4번을 왜 이렇게 연결시켰는지 기억나시죠? 아까 그 모디피케이션 인덱스에서 이 두 개의 패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은 레이턴트 익사지너스, 그러니까 익사지너스 하면서 레이턴트한 베리어블, 이 변수죠. 이 두 개 변수가 레이턴트 하면서 익사지너스 하죠. 왜? 익사지너스란 말에는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x 변수의 위치, y 변수가 아니고 x 변수 위치에 있는 걸 익사지너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익사지너스한 베리어블이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 방정식에서는 익사지너스 하면서 레이턴트한 베리어블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 두 개의 공분사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들 간에 이 익사지너스한 레이턴트한 베리어블들 간에 공분산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이것들이 측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각각의 이 디프레션과 컨서버티브를 얘네들이 잘 측정하느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공분산이 서로 과연 양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컨서버티브, 보수적이라는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우울감의 정도는 서로 관련이 있어? 가령 보수적인 사람은 우울해? 또는 우울한 사람들은 보수적이야?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정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코베리언스가 양인지 음인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싶다는 거죠. 이 모형을 통해서. 물론 왜 디프레션하고 컨서버티브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 거는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이론이 먼저 있다고 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나 이론이. 제가 제 맘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 팩터 메저먼트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한 변수가 두 개고 디프레스 대문자죠. 다 대문자인 거 기억하세요. 디프레스, 컨서버티브. 그 다음에 디프러스라는 변수는 세 개의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 결측치가 있으면 모두 리스트 와이스 딜리션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SEM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디프레스, 그 다음에 화살표가 저쪽으로 가야 되죠. X11, X12, X14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각각의 이퀘이션, 리그레션 이퀘이션들을 괄호 안으로 묶어주면 돼요. SEM에서. 따라서 두 번째는 컨서버티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X1번, X3번부터 X7번, X9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o 로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컨서버티브 이거 2.x3 곱하기 2.x4 이거 이 패스를 추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0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패스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코베리언, 죄송합니다. 이게 컨서버티브가 아니고 코베리언스죠. 이 코베리언스 패스는 추가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코베리언스는 여기다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써도 자동으로 이 화살표는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왜? 이 두 변수가 서로 익사지너스 하면서 레이턴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로그는 한 번만 써주면 되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SEM 스탠더다이즈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디프레스에 관한 메저먼트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컨서버티브에 대한 메저먼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아까 이거라고 그랬죠. 이 부분. 그래서 디프레스하고 컨서버티브 간의 코베리언스가 양의 값이고 0과 유의하게 다르다. 다시 말하면 물론 이 코베리언스 값이 코베리언스가 그 여기서 코베리언스가 코릴레이션하고 같은 거 아시겠어요? 원래 공분사는 원래 코릴레이션은 요 코베리언스잖아요. 코베리언스인데 실제로 여기서 코릴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디프레스와 컨서버티브. 왜냐하면 우리가 코릴레이션의 정의는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그 분산으로 나눈 거잖아요. 각각의 분산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분산이 1로 제약이 됐으니까 여기가 1이에요. 1. 그러니까 1이니까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가 이 경우에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걸 코릴레이션으로 해석해도 돼요. 컨서버티브하고 디프레션의 관계 코릴레이션이 0.1 정도 되는구나. 0.1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0과는 유의하게 다르다. 양의 상관관계를 서로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거하고 그 사람이 우울한 거하고는 약간 관련이 있구나. 라는 양의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정된 모형을 통해서 투팩터 그 메저먼트 모형을 통해서 이 관찰되지 않는 디프레션과 컨서버티브가 어떻게 측정되느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레이턴트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한 모형이 적절한가 마찬가지로 이 GOF 명령어를 이용해서 쭉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는지.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은 여전히 기각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기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당연히 기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기각한다고 해서 내가 설정한 모형이 틀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 기각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나머지 통계량들도 중요하다. RMS, ECFI, SM, 죄송합니다. SM이 아니고 SR이네요. SR, MR 통계량들은 모두 리저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reliability라는 개념인데요. reliability는 우리가 이런 측정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잠재 변수의 변동을 관찰된 인디케이터들이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들이 잠재 변수하고 어떻게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는가는 그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버홀하게 이 인디케이터 변수들이 잠재 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reliability라는 매저를 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reliability row가 보통 0.7 이상이면 이 인디케이터들이 이 잠재 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iability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람다 i는 뭐냐면 람다 i는 unstandardized coefficient입니다. unstandardized 그 베타 unstandardized coefficient의 제곱 전부 모두 합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타 ii는 그 에러의 베리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차항의 베리언스 여기 있잖아요. 요거
오차항의 베리언스의 합.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오차항들의 공분산의 합에다가 2를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차항의 공분산은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이 모형에서는 여기 요거 딱 하나. 요거 하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릴라이어빌리티를 계산하면 가령 뭐 0.8이 나왔다. 아, 그러면 0.7보다 크기 때문에 acceptable한 릴라이어빌리티다. 다시 말하면 관찰된 인디케이터들이 이 잠재 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계산해서 릴라이어빌리티 어떤 측정의 정도, 오버홀하게 측정의 정도를 어, 논문에서 말해주는 거죠.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투 팩터 모형이니까 이 컨서버티브하고 디프레션에 대해서 각각 그 롤을 계산해야겠죠. 각각의 그 릴라이빌리티, 그러니까 요걸 잘 측정하는지, 그 다음에 요걸 잘 측정하는지 각각의 릴라이빌리티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보면 실제로 혼자 집에 가서 해보시면요. 디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0.7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도 0.8 정도가 나옵니다. 0.8. 둘다 그러니까 0.7 이상이기 때문에 측정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프레스와 컨서버티브의 공분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분산이 특이하게도 코릴레이션과 같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거 기억하시죠? 원래 당연히 공분산과 코베리언스는 다른 값인데 이 공분산이 실제로는 코베리언스와 같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게 0.12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지티브한 양의 상관관계고 0과 유의하게 다르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다? 이 잠재 변수들 간의 컨서버티브한 정도와 이 디프레션의 정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SEM을 측정 모형을 할 때 이렇게 모형을 자기가 직접 써주든지 아니면은 SEM 빌더를 사용한다 그랬죠? SEM 빌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DB, SEM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나오고 이 창에다가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작으면 이 캔버스라 그러죠. 이 캔버스가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작다 그럴 때는 좀 넓히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어드저스트 캔버스 사이즈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6사니까 한 뭐 7, 5 정도로 크게 해준 다음에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작다 그러면 더 크게 해도 되고요. 이게 훨씬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18 정도 네? 크게 해줘서 여기서 이제 그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파일을 하나 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파일 저 SEM 빌더에서 그린 파일을 저장하면 그 확장자명이 SEM이라는 게 바로 이 그림의 그 SEM 그림의 그림을 그려서 저장하면 확장자명의 STSEM이거든요. 저장하면. 그래서 제가 STSEM 파일을 선생님들한테 하나 드렸는데 그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유스가 아닙니다.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유스가 아니고 SEM 빌더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저장 선생님들한테 드린 게 SEM 싱글 팩터 STSEM 이 파일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미리 드렸어요. 한번 이걸 불러오겠습니다. 이걸 불러오려면 유스라는 명령어 아닙니다. SEM 빌더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이걸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없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쪽에 안 갖다 놨나 보네요. 다시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제 워킹 디렉토리에 저장을 안 해놨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이게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18? 좀 넓게 볼까요? 이거는 그대로 있구나. 하여튼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림이고
이거를 제가 그려서 저장했더니 STSM이라는 파일로 저장되고 그걸 불러오려면 SEM 빌더라는 명령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걸 추정하시면 돼요. 이 측정 모형을 추정하려면 여기 보시면 에스터메이션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터메이트 요걸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다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문에 가져가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이러는 거는 그 강의 노트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왜냐면 논문에 가져가려면 저거를 뭐 그림 파일로, PNG 파일로 저장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익스포트 하셔서 PNG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 잊지 마세요.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STSEM 파일로 저장해 놨다면 그걸 불러올 때는 SEM 빌더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측정 모형 이런 건 다 지우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진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방정식의 두 번째 타입인 경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측정 모형이었고 이번에는 경로 모형, 패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경로 모형은 이미 뭐 경제학에서 리그레션하고 똑같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리그레션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찰된 변수들만 이용해서 observed variable들만 이용해서 관찰된 변수들을 이용해서 뭔가 변수들의 관계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로 모형은 측정 모형과 달리 이 커절러티를 이미 가정하고 있어요. 커절러티. 우리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오차항이다. 그러면 x가 y를 결정한다. 이게 이런 게 경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커절 인퍼런스를 이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형이 커절 인퍼런스. 그러니까 뭐가 x고 뭐가 y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그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커절 인퍼런스를 가정하고 있다. 경로 모형에서는 이제 관찰된, observed된 variable, 인더지너스 또는 익사지너스. 익사지너스는 이제 x 변수고 인더지너스는 y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변수만 존재한다. SM의 경로 모형에서는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이미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문에서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 모형을 추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 모형을 구조방정식에서는 스트럭처럴 컴포넌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찰된 변수 어떤 그 패스 어떤 패스 어떤 변수들 간의 패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패스가 있는 그 부분을 스트럭처럴 컴포넌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측정하는 파트 메저먼트 컴포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리그레션에서 x 변수는 익사지너스한 프리딕터다. 익사지너스한 x 변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 뭐가 틀린 것 같은데요? 여기 익사지너스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틀렸네요. 인다지너스네요. 인다지너스. y 변수는 당연히 인다지너스죠. 왜냐하면 결정된 시스템 내에서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꼭 치겠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거 인다지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다지너스. 인다지너스. 그 다음에 미디에이터, 매개 변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x가 보통 이제 이렇게 y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w라는 변수도 y에 영향을 미치는데 x가 w에도 영향을 미치고 x가 w에 미치는 영향을 받아서 w가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제 이런 변수들을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 x는 그러니까 y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w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y에 미치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를 매개 변수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뭐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 12번째 강의 다음 강의에서 이 미디에이터 앤 모더레이터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에 대해서 한 2시간을 강의하니까 그 수업에서 매개 변수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모형은 관찰된 변수들만 가지고
그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로의 의미는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령 x가 y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x는 w를 통해서 y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어 요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요게 이제 인다지너스한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인다지너스. 왜? 오차항이 붙은 건 인다지너스한 베리어블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얘도 인다지너스한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익사지너스한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네. 이 세 개 모두 observed 관찰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그레션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리그레션 식이. 이 모형에는 두 개의 리그레션 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그레션 식을 제가 안 썼네요. 당연히 이거겠죠? y는 이 두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1x, 베타 2m 플러스 오차함.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m은 감마 0, 감마 1, x 더하기 오차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리그레션 식을 추정한 게 바로 리그레션 식을 추정한 게 바로 이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개의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 식을 솔직히 각각 추정해도 돼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각각 추정해도 되고요. 구조방정식으로 한꺼번에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추정하는 게 더 장점이 많아요. 각각 추정하는 것보다, separately regression 하는 것보다. 이게 리그레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use 데이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EX clean. PassEX라는 데이터 제가 선생님한테 미리 드렸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그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 좀 고쳐야 되겠다. 제가 저장을 이쪽에다 안 옮겨놨나 보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PassEX. 네, 됐죠? PassEX 보시면 세 변수가 있어요. Y, XM. 그러니까 Y, XM 세 변수가 있으니까 이 변수를 아까 그 관계대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parately regression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Y는 XM, leg, Y, XM 되는 거고 두 번째 regression은 MX가 될 것 같습니다. regression. 요게 이제 각각의 아까 그 리그레션식을 추정한 거고 이걸 한꺼번에 추정하려면 SEM 하시고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Y가 있고 화살표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죠. XM 이렇게 가야겠죠. 화살표가 얘네들이 이제 요걸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M은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노로그 두 개의 리그레션 식이 있고 노로그 스탠더다이즈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리그레션은 요거에 가는 거고 요 리그레션은 요거에 가는 게 되겠습니다. 네, 추정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 결과는 같아요. 보시면 mx 0.098, 0.037, 0. 이제 다른 이유는 그거죠. 다른 이유는 얘네들은 그 스탠다다이즈드 코에피션트인데 한번 스탠다다이즈드 코에피션트 빼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101, 0.004 0.101, 0.004 똑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31 마이너스 0. 잠깐만 왜 안 똑같지? 0.014는 왜 다르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다르네요. 왜 다르지?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다르게 나오네요.
약간 다르게 나오네. 혹시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다르게 나오네.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저는 당연히 스탠다드 에러는 달라도 코에피션트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다르게 나오네요. 한번 제가 그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른지는. 그래서 잠깐만 이건가? 아,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죠. 똑같네요. 제가 아까 스탠다다이즈드 코에피션트를 봤네요. 요거 아니죠, 우리. 스탠다다이즈 코에피션트 결과고요. 언스탠다다이즈 코에피션트 마이너스 0.143. 마이너스 0.143 똑같죠? 네, 똑같아요. 네,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다이즈드 코에피션트를 알고 싶으면 SEM 스탠다다이즈드라고 아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탠다다이즈 코에피션트 결과고 선생님 혹시 다 아시겠지만 이 리그레션에서 스탠다다이즈 코에피션트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이거 제가 많이 예전에 강의했던 베타라고 옵션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결과가 스탠다다이즈 코에피션트 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요 값이 요 베타가 바로 스탠다다이즈 코에피션트 리그레션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경로 모형을 추정했고 다시 한번 경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차항의 분산을 추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로에서 이 두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공분산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R 테스트의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경로 모형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들이 자유도가 이제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경로 모형에서 사용한 파라미터의 수와 이 공분산 매트릭스를 이제 그러니까 모형에서 사용한 파라미터의 수가 충분히 많아서 공분산 매트릭스를 이제 완벽하게 피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된 모형은 아니란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정한 모형.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0이 나오고 검정 통계량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귀무가설 기각하지 못하고 하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LR 테스트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형에서는 충분히 많은 그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그 데이터, 관찰된 변수들의 공분산 매트릭스를 완벽하게 레플리케이트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경로 자체. 경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경로 모형을 이런 식으로 추정합니다. 각각 추정하는 베타 코에피션트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탠다다이즈드 코에피션트를 계산하고 싶으면 베타라고 쓴다. 그래서 이 스탠다다이즈드 옵션을 쓰면 여기서 나온 결과는 베타 코에피션트와 같다. 그래서 베타 코에피션트와 스탠다다이즈드 코에피션트로 같은 거고요. m 변수는 매개 변수에 해당한다. 매개 변수는 인더지너스이면서 동시에 익사지너스한 변수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동시에 m은 y를 결정하는 인더지너스이면서 익사지너스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LR 테스트가 결측치로 나타난 이유는 이 모형에 내가 설정한 경로 모형의 자유도가 충분히 많아서 파라미터의 수가 충분히 많아서 이 주어진 그 변수 m, x, y 세 개의 공분산 매트릭스를 완벽하게 레플리케이트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서츄레이트드 모형과 같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모형은 투 미디에이터, 멀티플 미디에이터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멀티플 미디에이터에 대해서도 제가 그 12번째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변수가 주요 변수고 이 변수가 요 y 변수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요 두 변수가 바로 매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가 이 변수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 변수가 또 이 매스 21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디에이터 변수가 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되니까 이 미디에이터 변수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니까 이렇게 오차항이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오차항. 그럼 이건 당연히 오차항이 붙고요. y 변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4, 7이라는 게 20이라는 게 나이예요. 어떤 사람의 4살 때 어텐션이 그 사람의 21살 때 수학적 능력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4살 때 어텐션, 어떤 주의력의 정도가 7살 때 수학과 리딩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수학과 리딩의 정도가 잘하는 정도가 21살 때 수학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화살표가 없으면 이 두 개 변수 간의 공분사는 제가 0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간에 이렇게 커브드 화살표가 없으면. 그러니까 7살 때 수학과 리딩 간의 관계가 같은 나이 때 수학과 리딩 간의 관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뭐 여기서는 가정하지 않았어요. 뭐 가정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기서는 이제 이니셜 모델에서는 이 두 개의 그 인다지너스 베리어블인 거죠. 얘네들이 인다지너스 베리어블이죠. 얘네는 인다지너스 베리어블이면서 동시에 익사지너스 베리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다지너스 베리어블들 간의 공분사는 0이다. 라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방법은 다른 데이터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SEM. 리그레션 식이 3개가 되겠죠. 3개가. 리그레션 식은 어떻게 3개가 될까요? 리그레션 식은 매스 21은 요거의 함수, 세 변수의 함수가 되겠죠. 매스 7, read 7, 선형 함수가 되겠죠. attention 4. 그 다음에 매스 7은 attention 4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ad 7은 다시 attention 4의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리그레션 식을 이 경로 모형을 구조 방정식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S7, 매스 21부터 쓸까요? 줄자는 뭐 아무 의미는 없고요. S7, with 7, attention 4. 그 다음에 매스 7, attention 4. 그 다음에 with 7, attention 4. 이걸 쓰고 노로 오고 그 다음에 standardized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정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정 결과가 되겠네요. 표준화 개수가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개수가 되고 표준화 개수가 되고 이제 요 코에피션트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텐션 4는 이 매스 7에 미치는 영향이 양으로 유의하구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딩 7에도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여전히 이런 그 매개 효과가 있음에도 동시에 어텐션 4는 직접 효과도 존재하는 거죠. 매스 21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직접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어텐션 4가 이걸 디렉트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디렉트 이펙트. 매스 21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그 다음에 어텐션 4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미치는 효과를 간접 효과, 인디렉트 이펙트라고. 그러니까 매개 효과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텐션 4는 매스 21의 직접 효과가 존재해요. 그게 바로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5%보다 약간 큰데 우리 뭐 유의하다고 판단해 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넘버 오브 OBS가 338개인데 그건 이제 그 리스트 와이스 딜리션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 변수들의 결측치가 있으면 제외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결측치가 너무 많으면 다음과 같이 옵션을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메서드 MLMV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고요. 이거는 Missing Value를 사용하는 겁니다. Missing Value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정을 하는 거죠. Missing Value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430이 되는 거죠. 430.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430개인데 그걸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MLMV는 MLMV는 오창에 대해서 그, 이 미싱 밸류들을 뭐 임퓨트해서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유사해요. 정확히 말하면 풀 인포메이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 중에 풀 인포메이션 ML이라는 방법을, FILM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MLMV는. 그래서 결특치들을 다별량 병규 분포를 가정해서 걔네들의 이 변수들이, 그러니까 이 X 변수들이, 이 관찰된 변수들이 다별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그 빈 곳을 채워넣은 다음에 수정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에 제한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관찰된 변수들이 다별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관찰된 변수들이 모두 다. 그래서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는 게 바로 MLMV라는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메서드에서 추정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측치의 숫자가 결측치를 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430이 될 것 같아요. 이 옵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 옵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옵션의 의미. 일단 마찬가지로 그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제가 이 스텝 GOF 스태치 all 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시면 이런 식으로 뭐가 틀렸네. 스텝 이렇게 스텝 GOF 쓰고 이제 요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LR 검정량이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값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 만족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지. 이게 이제 결측치가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서 이 옵션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LMV라는 옵션은. 그래서 이 경로 모형. 그 다음에, 모디피케이션 인덱스. MIDICS. 이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커맨드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빠진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빠진 경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얘기가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